한국의 무기 수출은 최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당당히 수출 성장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한국의 무기들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한국이 이 정도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 힘들었던 한국 전쟁 시절부터 많은 노력으로 지금의 한국으로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은 전쟁 이후 국내외로 입양을 가게 된 아이들이 25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국의 뿌리를 잊지 못하며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게 된 입양아 두 분은 최근 몇십 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의 무기 행렬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국에 오게 된 사연은 무엇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니 김입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전쟁의 상처와 가족의 그리움을 안고 살아오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로 미국에 입양되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전쟁과 해외 입양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고향 한국과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셨어요. 밤늦게까지 옛 앨범을 보시며 흐릿한 기억 속의 가족을 그리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저는 어린 마음에 언젠가 꼭 할아버지의 가족을 찾아드리겠다고 다짐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10살 때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 음식점에 갔던 날이에요. 그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맛보는 고향의 맛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니야, 내가 먹는 이 국수 한 그릇에도 우리 민족의 역사와 아픔이 담겨 있단다. 언젠가 내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 가족의 역사도 찾아줄 수 있겠니? 할아버지의 그 말씀은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됐죠. 매일 밤 한국어 단어를 외우며 언젠가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날을 꿈꿨어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해외 입양아들의 인권과 정체성 문제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입양인들의 아픔과 그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알게 됐죠. 한 입양인의 이야기가 특히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는 30년 만에 친부모를 만났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통역사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졸업 후 저는 한국과 미국의 입양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입양인 가족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 일은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과도 같았죠. 그런데 몇 년 전 할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가족을 찾아드리고 한국에 함께 가겠다는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뜻과 꿈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할아버지의 옛 사진을 보며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때로는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기도 했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를 응원해 주셨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수많은 서류와 오래된 기록들 속에서 실마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죠. 때로는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한 번은 몇 달간 추적하던 가족의 정보가 오류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동료가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위로의 말이 큰 힘이 됐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이 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됐어요. 좌절의 순간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우리의 뿌리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만큼 값진 일이란다. 그 말씀을 되새기며 저는 다시 힘을 내곤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어요. 입양인 가족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는 수많은 사연과 마주하게 됐죠. 그 중에서도 40년간 아들을 찾고 있다는 이윤식 씨와 박미란 시부부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특히 아프게 했어요. 그들의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제 가슴은 무거워졌어요. 시장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진 아들, 그 후 매일 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는 어머니의 고백. 그 글을 읽으며 어머니의 감정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그리고 그 아이가 겪었을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절망감과 고난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도 똑같이 겪었을 상황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마음이 쓰였었죠. 이 부부의 사연을 접한 후 저는 밤낮으로 미국 입양아 커뮤니티에 이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된 모든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윤식 씨와 박미란 씨의 아들을 꼭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이 일이 제가 할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오래된 입양 기록들은 대부분 불완전했고 중요한 정보 부분의 일부는 훼손되어 있었죠. 때로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서류를 뒤지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좌절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고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달간 추적하던 실마리가 완전히 틀린 정보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사무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을 때 제 동료 마이크가 다가와 위로해줬어요. 제니,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마이크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죠. 항상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던 힘든 만큼 값진 일이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다시 힘을 내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죠.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의 남아 기록들을 확인하고 주말에도 입양인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해 정보를 공유했어요. 여러 입양 기관과 연락하고 관련 기록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같은 입양인으로서 동질감 때문이었을까요? 해외 입양인들부터 사람들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조직적으로 아이 찾기에 나셨죠. 먼저 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해외 입양인들의 커뮤니티에도 공유하였어요. 이 소식은 네트워크를 타고 3시간의 미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그 속도와 파급력은 비행기 속도보다 빠르고 위대했습니다. 그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를 찾게 됐어요. 한인마트의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신 거죠. 아주머니의 친구 아들이 한국에서 입양되어 왔었는데 그 시기와 나이가 이윤식 씨와 박미란 씨의 아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마이클이라는 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40년간 아들을 찾아 헤맸을 부모님의 마음과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들뜬 마음으로 처음 마이클에게 연락했을 때 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부모를 찾았다는 기쁨보다도 원망과 당혹, 분노 등 아픈 감정들이 채워져 있었죠. 자신을 버린 부모를 왜 찾아야 하느냐며 냉담하게 답장이 왔어요. 그의 반응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도 처음에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입양 기록을 보고는 실망했다고 했죠. 그 당시에는 많은 고아들과 입양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들에 대한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대다수 입양인의 기록을 보면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었죠. 부모에 대한 인적사항 기재를 법적으로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실종 아동이건 버려진 아동이건 입양 서류에는 똑같이 부모란에 알 수 없음이라고 표기되었죠. 부모의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입양 아들은 부모를 찾으려다가도 이 부분을 보고 실망하며 부모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이클의 경우도 그러했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그리고 끈기 있게 마이클에게 진실을 설명했어요. 그의 부모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 40년 동안 그를 찾아 헤맸다는 것을요. 마이클의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한 달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죠.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어요. 제니,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을 열어준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낸 일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 아니었어요. 40년간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잇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죠. 마이클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한 그날 저는 잠들기 전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당신의 꿈을 이뤘어요. 마이클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그 순간 제 마음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끊임없이 이윤식 씨와 박미란 씨 부부를 만날 순간을 상상했죠. 그들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오를지, 첫마디는 뭐라고 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동행자가 생겼습니다. 80세의 토마스 리 할아버지셨죠.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가는 걸 듣고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할아버지도 전쟁 때 입양을 가게 되었는데 동생이 있었지만 혼자만 입양이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 있는 동생을 찾았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토마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전쟁 당시 혼란 속에서 여동생과 헤어졌다고 해요. 그 후로 줄곧 동생을 찾아 헤맸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대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가는 걸 계기로 수소문해 보니 기적처럼 동생의 행방을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평생 동생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 이제야 만날 수 있게 됐어. 할아버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저는 가족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제가 4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고향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마이클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마이클은 긴장된 얼굴로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죠. 공항 도착장으로 나가는 길, 저는 이윤식 씨와 박미란 씨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에 꼭 쥔 마이클의 어릴 적 사진, 초조한 듯 이리저리 둘러보는 눈빛.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마이클과 부모님의 첫 만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어색하게 바라보기만 하더니 이윤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클의 한국 이름을 불렀죠. 영호야, 그 한마디에 마이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박미란 씨는 아들을 와락 껴안았고 이윤식 씨도 그들을 감싸 안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한 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토마스 할아버지와 이영희 할머니는 서로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오열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얼굴을 매만지셨고 할머니는 오빠의 팔을 꼭 붙잡은 채 놓지 않으셨죠. 오빠 정말 오빠 맞아요? 꿈 아니죠? 영희야, 미안하다. 오빠가 너무 늦게 왔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모두 눈시울을 붉혔어요. 마이클도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죠.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윤식 씨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시장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영호가 사라졌다고. 그 후 매일 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마이클의 표정이 점점 누그러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죠. 토마스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는 전쟁 중 헤어진 후의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마이클이 자신의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윤식 씨와 박미란 씨는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저는 최대한 진심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통역을 해드렸어요. 제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죠. 식사 중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아요. 마이클이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는 걸 보고 박미란 씨가 살짝 웃으며 도와주려 했는데 마이클이 먼저 엄마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순간 박미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엄마라는 말에 감격한 거죠. 박미란 씨는 흐르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마치 영호 씨가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이 그동안에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 없었던 젓가락질을 알려주는 그 모습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마이클을 잃어버렸던 장소인 시장을 찾았어요. 이윤식 씨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셨죠. 마이클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그가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과 마주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마이클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빈 조각을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한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 아니었어요. 40년간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잇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죠. 한국에서의 하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다음날 이윤식 씨와 박미란 씨는 마이클에게 한복을 선물했어요. 마이클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며 그들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렀죠. 그리고 마이클은 조심스레 말했어요. 다음에는 제가 미국으로 초대할게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잇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는 이 일에 대한 큰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국 여행은 예상치 못한 두 가지 가족의 재회로 더욱 특별해졌어요. 마이클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토마스 할아버지와 이영희 할머니. 그들의 상봉을 지켜보며 저는 제 할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린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울에서의 5일간의 체류 중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가 있는 날이었죠. 토마스 할아버지는 이 행사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함께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표정에서는 기대와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행사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행사장은 마치 거대한 군사 박물관 같았죠. 5천여 명의 병력과 83종, 340여 대의 장비가 축구장 16개 크기의 활주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기념사가 울려 퍼졌을 때 토마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한국에 있었을 때만 해도 이런 건 상상도 못했었는데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는구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의 세대가 겪은 고난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걸 새삼 실감했거든요. 이어서 최첨단 무기들의 전시가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였죠.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다는 이 미사일은 전술에게 버금가는 파괴력을 자랑한다고 해요. 이 미사일 하나로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K 전차와 K9 자주포도 등장했어요. K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화력을 갖춘 주력 전차로 그 위용이 정말 대단했어요. K9 자주포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무기들을 보면서 한국이 이제는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들의 모습도 장관이었어요. 특히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의 B-1 랜서 폭격기가 등장했을 때는 모두가 탄성을 질렀죠. 이 폭격기는 최대 57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해요. 한국의 FA-50 경공격기도 선보였는데 이 비행기는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라고 하더라고요. 폴란드를 비롯한 세계 7개국에 수출되어 그 성능을 검증받았다고 해요. 한국의 항공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드론 기술을 활용한 무인 장비들은 충격적이었죠. 무인 수상 정유 SV과 무인 잠수 정유 UV 같은 첨단 장비들을 보며 우리 군의 과학기술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이에요. 이 로봇은 시속 4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며 위험한 상황에서 장병들 대신 투입된다고 해요.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로봇을 보며 한국군의 미래 전력에 대해 상상해보게 됐어요. 이런 첨단 무기들을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이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적인 무기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죠. 할아버지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어요. 이게 다 우리 기술로 만든 거라니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엿한 자주국방의 길을 걷게 되었구나. 하지만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호국 영웅과 유족의 카퍼레이드였어요. 역대 처음으로 진행된 이 특별한 순간을 보며 저와 할아버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6.25 참전용사인 류재식 할아버지와 북한 목함질에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8명의 호국 영웅과 유족들이 카퍼레이드에 참여했어요. 그들이 경찰 기동대의 호위를 받으며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토마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저기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지켜낸 진정한 영웅들이란다. 저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야. 우리는 절대 이분들을 잊어서는 안 돼. 특히 하재헌 중사님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젊은 나이에 두 다리를 잃으셨지만 그분의 눈빛에서는 오히려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죠. 카퍼레이드가 끝나고 호국 영웅들이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 오르자 주변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죠. 토마스 할아버지도 눈가를 훔치시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어요.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건 시가행진이었어요. 3천여 명의 장병들과 80여 대의 장비가 서울 숭례문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특히 6.25 전쟁 때 서울수복에 앞장섰던 해병대 이사단 고 박정모 소대장의 손녀와 현역 해병대 소대장이 함께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와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연신 탄성을 지르며 군인들과 무기들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 꼬마는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아빠 나도 저런 멋진 군인이 될 거야 라고 외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죠. 이 아이들이 오늘 본 것들을 기억하며 자랄 테고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 본 것을 절대 잊지 말거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이란다. 우리는 이런 분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어갈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오늘 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호국 영웅들과 할아버지 세대에게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나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한 가족을 찾아주는 일에서 시작됐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뿌리와 한국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모습까지 깊이 마주하게 됐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한국전쟁 때 전쟁고아로 미국에 입양되셨던 할아버지의 사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나라의 아픈 역사였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눈물이었죠. 이번 일을 하면서 만난 여러 입양아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떠올랐어요. 부모를 잃고 고향을 잃고 심지어는 자신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채 살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 안에서 보았던 희망과 용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됐죠. 오늘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저는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한때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선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현무5 미사일, K 전차, FA-50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들을 보면서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발전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호국 영웅들의 카퍼레이드를 보면서 지금의 평화와 번영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죠. 6.25 참전용사들, 그리고 지금도 국가를 위해 자신을 바치고 있는 군인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더욱 크게 느꼈어요.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일, 그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끊어진 역사를 잇는 일이고 아픈 과거를 치유하는 일이었죠. 할아버지의 소망을 이어받아 시작한 이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 한국을 보면서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비록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 뿌리는 분명 이곳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이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할아버지의 꿈, 수많은 입양아들의 아픔, 호국 영웅들의 희생,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앞으로도 저는 제 일을 통해 더 많은 가족들을 연결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제가 가진 이중적 정체성이 더 이상 혼란의 원인이 아닌 두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하는 힘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 제니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뿌리인 한국을 그리고 제가 자란 미국을 동시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번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이자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한국전쟁 정전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내외로 입양되었던 아이들이 무려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고 열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제니 씨처럼 입양아들을 지원해주는 모임이나 정부에서 정책을 세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며 가족을 찾길 원하시는 분들이 모두 찾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현재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알게 된 우리나라의 발전된 군사력과 호국 영웅분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목숨 바쳐 싸워주신 영웅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보내며 그분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다양한 감동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동쿠키 해외 감동사연 재생 목록을 통해 더 많은 사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생각나거나 심심할 때 감동쿠키를 꺼내보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